자, 응답하라 유온핏 12월 마지막 주 영상 되겠습니다. 2018년도가 거의 다 지나갔네요. 참 올해 같은 경우는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그런 해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그 응답하라 유온핏 영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부러 끝난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제 크리스마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옷을 해 입었으면은 그 옷을 가지고 또 입고 빼입고 또 여자분들도 만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조금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는 뭐 주문량도 많이 줄었고, 그 다음에 라운지의 어떤 글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조금 평소보다는 많이 줄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상에 대한 댓글도 지금은 좀 많이 좀 줄은 편이라서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일부로만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댓글입니다. 설동현님께서 수미주라로 해보고 결정해야겠네요. 이게 비스포크 특집에 대한 그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일단 수미주라만 해도 충분히, 그러니까 너무 기존의 수미주라와 비스포크의 격차가 좀 심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비스포크 샵 쪽에서는 이 수미주라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싸구려 옷이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경향도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하지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수미주라라고 하더라도 조금은 업그레이드를 좀 했고, 거기에서부터 비스포크 단계까지 단계별로 옵션을 선택함에 의해서 비스포크 단계까지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기성복 같은 경우도 기성복에서 할 수 없었던 부분을 또 수미주라 단계까지 또 단계별로 만드는 그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단계별로 이렇게 구성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이제 비스포크를 그렇게 권하는 편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물론 만약에 비스포크가 만약에 제가 생각했을 때도 괜찮다, 저는 제가 싫어하는 걸 남한테 이렇게 추천하지는 않아요. 제가 좋아야지 추천을 하죠. 자, 그래서 수미주라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한번 직접 겪어보고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수미주라와 압구정에 있는 어떤 비스포크 샵과의 비교 어떤 그 리뷰가 올라갑니다.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한 게 아니에요. 저희가 어떤 특정 업체를 가지고 뭐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유저분이 비교를 해서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서 올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허락을 받았어요. 이 영상에도 사용을 해도 되느냐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또 다른 리뷰 영상이 올라갈 겁니다. 그걸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케빈 조님이 허리띠가 생명이네요. 허리를 풀면 엄청 루즈해지네. 이 케빈존님 같은 경우는 엄청 그 보통 체형이 아니라 제가 항상 표현하기 역대급 체형이다, 유온핏에서 역대급 체형이다라고 하는데, 그런 체형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딱 달라붙는 옷을 워낙 좋아하셔가지고. 근데 이 발막한 코트 얘기거든요. 발막한 코트, 그래서 허리띠를 넣은 겁니다. 사실 이제 발막한 코트의 기본 이제 원래 복식에는 이 허리띠가 없어요. 근데 이 전통적인 복식을 말한 겁니다. 이 복식이라는 것도 이게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전통적인 복식에는 이게 허리띠가 없습니다. 없는데 허리띠를 넣었던 이유가 너무 그렇게 가게 되면은 좀 너무 루즈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랬던 부분이죠. 근데 이게 원래는 그 플레어라고 해서 이게 치마같이 약간 좀 밑쪽 부분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많이는 안 벌어져요. 안 벌어진다 하더라도 이게 발막한 코트이기 때문에 조금은 약간 좀 밑이 이제 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발막한 코트를 좋아하시는 남자분들 중에서도 발막한 코트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지만은, 지금 저희가 이제 파악하기에는 최초원을 받으러 오실 때 이 여자친구분이나 아니면은 이제 와이프 되시는 분들하고 같이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분들이, 여성분들이 이거를 또 발막한 코트를 입어보시고 이쁘다고, 대부분 여자분들이 좀 많이 이쁘다고 하시는 거 보면은 아무래도 남자보다는 좀 여자분들이 좀 선호하는 핏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 다음에 작지만 큰 여성님께서 이것저것 입어봐야 자기 스타일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온핏 때는 언제부터? 요 댓글은 이게 스타일 찾기에 관련된 댓글인 것 같은데, 온핏 때는 언제부터 하실 계획인가요? 빠르면은 1월부터 진행을 할 거고요. 1월, 온핏데이가 지금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건데, 라운지는 공개가 되어 있죠.
내년부터 특정일, 즉 하루만 이게 온핏 데이가 열립니다. 약간 좀 파격적인 어떤 뭔가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이벤트고요. 상시 이벤트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열 건데, 요거는 이제 뭐 한정 수량 아니면 뭐 기간제 이런 식이 될 거고, 이 온핏 데이는 무조건 하루입니다. 그게 이제 매월 25일인데 이게 파격적이기 때문에 약간의 좀 제한이 걸리죠. 그러니까 이제 막 들어와서 이 온핏데이에 참여한다, 안 됩니다. 안 되고, 이거는 기존 구매 고객들을 위한 이제 우리 온필러, 열혈 온필러들을 위한 어떤 서비스인데,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전에 이제 어떤 이벤트를 통하지 않은 구매 이력이 있는 분들이 이제 뭐 한 번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1회 획득권, 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획득권을 준다든지 뭐 이런 식의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바지다 이러면 좀 애매하죠. 예, 왜냐면은 바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가격이 좀 저렴한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나름대로는 조금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참여 조건을 좀 강화를 할 생각입니다. 온핏데이 같은 경우는요, 하루만 24시간만 제공이 되는 그런 이벤트가 온핏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매월 25일이다. 언제부터냐는 거는 이제 뭐 내년 1월이지만 제가 항상 하는 거짓말이 있어요. 전 거짓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항상 하는 거짓말이 있어요. 언제 하겠다고 해놓고 맨날 딜레이 시켜. 예, 그래서 1월 달에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가급적이면 1월 달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흐맹님께서 확실히 남의 시선에서 이쁘다는 말을 자주 듣는 것 같아요. 유온핏에서 제작하고 나서. 이분 같은 경우가 기존에 맞춤 옷을 좀 하셨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떤 제작물을 이제 어떻게 스타일 옵션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초창기 유오 온핏에 들어오셨죠. 들어왔다가 지금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른 데서 옷을 제작을 하고, 이분 때문에 사실 발모 원단에 대해서, 이분이 발모 원단에 대해서 제가 오프라인 전화를 통해서 얘기를 좀 드렸던 거죠. 원단 쪽에 업계 쪽이나 이런 쪽에 어떤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나중에 영상에서 공개를 하겠다라고 했고, 그때 이제 공개를 하겠다고 했을 때 이제 이 흐밍님이 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셨죠. 이제 그게 공개가 되는 건가요? 예, 그거 맞습니다. 이렇게 답글을 달았던 것 같은데, 발모 원단으로 했던 그 전에, 저희 쪽에서 하기 전에, 그러다가 이제 다른 데 이렇게 좀 해보고 또 실패를 하고, 다시 또 찾아오시게 된 거죠. 그리고 저희 쪽에서 하시고 벌써 두 번 하셨나요? 예. 남의 시선에서 이쁘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제가 항상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이 고급스럽다, 이쁘다, 세련됐다 이런 거는요, 다른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뭐 그게 브랜드, 그게 에르메스건 뭐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봤을 때 이쁘고 고급져야죠. 그렇게 아니면 왜 삽니까? 뻔한 옷 사려면요, 무조건 싼 옷만 사면 됩니다. 그게 싼 옷입니다. 예, 뻔한 옷을 사려면. 근데 웃긴 건 뭐냐면은 기성복 같은 경우는 뻔한 옷인데도 불구하고 비싸죠. 엄청나게 눈탱이 씌우죠. 그러니까.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명품이다. 이쁘긴 해요. 톰포드 이쁘긴 합니다. 그러나 너무 비싸죠. 너무 비싸죠. 그런 문제가 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안이 없는 상황인데 유온핏이 나온 거죠. 예, 만족을 하고 계시고 또 두 번이나 또 맞춤을 하셨다는 거,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정수연님께서, 이분도 온필러시죠? 예, 초창기에 저희 쪽에서 까논 입고 그 브라운 자켓을 했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30대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수트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브랜드보다 훨씬 저렴하게 뭐 이런 것들 바로 이게 사실 유온핏이 노렸던 부분이죠. 이게 노렸다라고 하니까 또 어떻게 보면 상술적인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시장 분석을 해보고, 저희가 뭐 그냥 이걸 갖다가 맞춤 뭐 시작하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시장 분석 다 해보고 들어온 거거든요. 저희가 왜 여성복을 안 하느냐?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시장 분석을 해보면 답이 나와요. 예. 그리고 여성복을 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돼봤자 이 남성복보다 이게 시장 사이즈가 절대 크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시장 분석해보시면 알아요. 보통 여자들이 옷을 많이 산다고 해서 여성복이 더 크지 않느냐, 이건 착각입니다. 모든 건 데이터로서 얘기를 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데이터를 맹신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데이터를 찾아보시다 보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럼 왜 하필 그럼 이쪽을 왔느냐? 다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단순하게 그냥 누구 뭐 맞춤 하는 사람이 있더라 해가지고 우리 맞춤 이런 거 해보자, 온라인으로 이런 거 해보자, 이런 단순한 생각. 그러니까 기존에 맞춤 정장 하셨던 분들이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면서 다 실패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유온핏은 다 시장 분석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망하면은 그것도 망한 데는 이유가 있겠지만은 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워낙 열혈 온필러 분들이 계신데 망하겠습니까? 앞으로는 더 많은 온필러드 분들을 또 이제 만나 뵙고 또 더 커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그 자켓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문 없으시지만 그거는 이제 뭐 본인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뭐 많이 한다고 해서 그분을 더 케어하고 이런 거 없어요. 예. 이렇게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주신 것만으로도 감사드리고, 예. 그리고 지금 또 기다리고 있는 서비스가 있죠. 예. 조만간 추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김동일님께서 이런 본질을 때리는 영상 좋습니다. 요게 뭐냐면은 예전에 그 발렌시아가 트리플, 그 신발 있죠? 그 할아버지들, 저 테니스와 저기 유럽에서 할아버지들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슈화 시켰다는 것 자체가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마케팅에서는 이 마케팅 하는 사람들도요, 이게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마케팅 회사 대표였기도 했고, 그리고 그 뭐 외국계 기업 뭐 마케팅 뭐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들어보면은요, 허와실이 있습니다. 예전에 블로그 할 때는 블로그가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성숙되고 이게 막 차잖아요. 그러면은 다음은 페이스북이다 해서 페이스북 광고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언제는 또 트위터 광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이 트위터 얘기를 할 때 트위터 권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저거는 의미가 없는 거다. 광고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 뭐냐? 걔네들은 돈 벌기 위해서 자꾸 분위기를 몰아가는 거예요. 마케팅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인 어떤 트렌드, 이런 거. 지금 인스타죠, 이제. 좀 나중에 이제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마케팅에 좋은 사례라고, 막 트리플 S를 갖다가 마케팅에 좋은 사례고, 이게 무슨 분석을 해야 돼. 분석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거는 거기 휘둘리는 사람들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건 뭐냐? 브랜드에 종속된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알았으면 이렇게 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사람들도 사람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할 줄 아는 사람인데 그런 것들을 누가 얘기를 안 해주니까 모르니까 그런 거거든요. 불쌍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런 영상들 앞으로 많이 찍어 올리고 싶지만은, 뭐 지금은 저희가 뭐 해야 될 영상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다시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닉네임이 하여튼 여성분이신데 남자친구가 정장을 맞춰 보려는데 또 선생님이라는 소리. 저는 선생님이 아닙니다. 선생님들 영상을 보고 너무 신뢰가 가서 여기서 맞추고 싶은데 이렇다. 허리 둘레는 어떻고 엉덩이 둘레 어떻고 그래 대충 계산해 보니까 뭐 그 이상 된 뭐 체형도 뭐 다 보정해보고 신체 지수 그러니까 뭐 셀프 체크한 데이터만 가지고 보정도 해보고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거는 얼마든지 만들어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류정환님 이분도 온피너 분이시죠. 스카발 이벤트에 참여하셔서 또 스카발 이벤트 주문한 수도 있고 법원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참여했는데 진짜 사람들이 막 쳐다본다. 앞에 있는 판사님도 저를 보더니 인사하면서 옷을 상당히 쳐다보신다. 이게 물론 자기만의 착각일 수도 있어요. 자기만의 착각일 수도 있는데 그런 시선을 저도 느낍니다. 뭐 유어 온핏 그러니까 제 회사의 옷을 입으면서 가끔씩 그런 걸 느끼기도 해요. 이게 그만큼 좀 나름대로는 자기가 좀 옷을 갖춰 입었기 때문에 그런데 신경을 쓰다 보니까 또 그런 게 의식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랑 똑같은 경험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저 친구 옷이 상당히 고급지네. 원래 저런 친구였냐? 약간 이런 느낌? 이건 뭐 오버를 한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튼 저도 그런 걸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온핏에서 옷을 그렇게 해 입고 나서 한번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흠행님께서 그렇잖아요. 이쁘다는 소리를 많이 듣게 되는 것 같다고 저희 쪽에서 옷을 만들고 난 다음에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좀 뎁스 있게 얘기를 하겠지만은 요즘에는 뭐 저희 쪽에서 블로그를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유튜브나 채널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뭐 인스타를 한다든지 거기에다가 뭐 딴지를 거는 그런 데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옷은 이뻐야 되는 거예요. 뭐가 어때 스티치가 어떠니 뭐가 그 다 필요 없어요. 딱 봤을 때 이쁜 게 끝인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죠. 맨날 바느질이 어쩌니 저 이런 얘기는요. 옷 만드는 사람들한테나 중요한 것이지 옷을 입는 사람들한테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맨날 쓸데없이 우리 영상이나 보고 거기서 딴지나 걸고 앉아있는 거죠. 왜? 일이 많으면요 그럴 여유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수만인의 사탕 가게 처음 보는 닉입니다만 좀 비즈니스 정장, 예식 정장, 여행용 정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달라. 간단하게 뭐 지금 이거는 바로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비즈니스 정장은 포멀
예식 정장은 포멀인데 아주 격식에 맞는 포멀. 포멀이라고 하더라도 약간 격식에 조금 벗어난 포멀도 포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예식 정장은 거의 뭐 격식에 맞는 포멀인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 예식 정장이 뭐 옛날같이 그렇게 포멀하게, 그러니까 장례식에서도 꼭 블랙 수트를 입어야 된다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물론 가급적이면은 그러니까 다크 계열의 어떤 수트, 그리고 그레이, 다크 그레이, 아니면은 뭐 블랙 이렇게 입긴 하지만은 꼭 그런 거 없거든요, 요즘 세상에는. 그래서 뭐 꼭 이런 나누는 거 자체가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여행용 정장 캐주얼, 끝이죠.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꼭 맞춰서 입어야 된다는 건 없어요. 단지 이제 복식이나 어떤 이렇게 격식을 갖춘 게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영상에서 다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 좀 여쭈고 싶은 거는 이제 드라고 원단에 대해서 얘기를, 그러니까 제냐나 로로피아는 너무 비싸고 까노니코보다는 좀 윗급의 정장을 추천해달라고 하면은 많은 곳에서 드라고 원단을 추천을 하더라. 근데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유호 원피스는 드라고 원단 안 쓰죠. 안 씁니다. 왜 안 쓰는지는 예전에 다른 영상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쪽 에이전시하고는 거래 안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그쪽 에이전시하고는 거래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망하지 않는 이상 그쪽하고는 본사랑 뭔가 저희가 계약을 하지 않는 이상은 나쁜 원단 아닙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나쁜 원단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그쪽의 에이전시의 그런 마인드랑은 저희랑은 좀 상충되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저는 그쪽 원단 안 씁니다. 그리고 드라고 원단이 뭘 추천을 한다? 그러면 저희도 나름대로 추천해 드릴게요. 저희는 허더스필드, 오스티드 원단도 있고요. 허더스필드도 있고요. 마린 에반스도 있고요. 뭐 많습니다. 뭐 그렇게 따지면 아리스톤도 있고요. 뭐 그런 것들 얼마든지 있는데 굳이 드라고 원단을 써야 될 이유를 한번 제시를 해보세요. 만약에 드라고 원단을 썼는데 가격이 그렇더라. 근데 그 드라고 원단에 거의 그것보다 더 좋은 원단인데 우리가 가격이 더 싸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김준형님께서 답변 감사합니다. 이 비접착, 그러니까 저번 영상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비접착, 기계식 비접착을 왜 안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풀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김준영님께서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어떤 옷을 만드는 방식인데 너무 비싸니까 또 기계식으로 하게 되면 가격을 좀 다운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발전을 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사람이 하는 것보다도 더 기계가 뛰어나게끔 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 제가 그 기계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 기계가 프로그래머블 할 수 있는 기계인지, 그냥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한, 그런 것들이 접목이 가능한 기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가능하다고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도 가능해지겠지만은, 글쎄요, 제가 그 기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니까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 살이 잘 빠지고 있고 귀국길이 기대된다. 한번 귀국하시면 오십시오. 그리고 지금 요즘 피드백을 보면은, 그리고 저희가 좀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기본 패턴도 자꾸 많이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 저희 어떤 보정 시스템도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래도 생각보다 상당히 만족하는 그런 피드백이 많습니다. 점점 더 자신감이 생기니까 고 있는 거죠. 오십시오. 직접 맞춰 보시고 그리고 평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디오님께서 유홈핏에서 정장을 맞출 때가 됐나요? 구독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때가 되었군요. 멋지십니다. 때를 기다릴 줄. 이 기다림의 미학을 좀 아시는 분이네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맞추고 싶어서 초대권 신청했는데, 이 디오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어떤 분이 또 새로 들어오신 분이면 분명히 가입 인쇄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게 미션이다 보니까 그런 건데, 어떤 분인지 모르겠네요.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영상의 마지막 비추, 마르코 우라고 하신 분인데, 비추 드립니다. 얘기를 들었어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듣고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이게 관리자가 답변할 게 아니라서 답변을 하지 말고 내가 영상에서 다루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톰포드에 대한 얘기, 톰포드는 어떤 원단을 쓰느냐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분의 얘기는 편파적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왜냐면은 바우로복 스카울보다 떨어지는 원단을 쓸지도 모른다는 뉘앙스를 풍기시고, 이렇게 그렇게 뉘앙스를 풍겼다. 뭐 그래서 편파적이지 않느냐 이런 의도다라고 하면은 뭐 일부 뭐 저희가 뭐 어그리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왜 그렇게 편파적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냐라는 그 의도는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그 정도 원단 쓰고 그 정도 가격을 받는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저희 유원픽 지금 이 마르코 우님께서는 유원핏을 몰라요. 그냥 기존 맞춤 정장점 아실 거 아닙니까? 이게 원가가 얼마인데 거기에서 얼마를 갖다 곱해가 만약에 이 분야를 잘 아신다면 제가 오히려 되묻고 싶어요. 원가가 얼마인데 그럼 얼마를 곱해가지고 그럼 그 가격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쪽의 이야기의 핵심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몰랐어요. 과연 그럼 바오로브나 스카블보다 떨어지는 원단을 쓸지도 모른다. 아니 그럼 쓸지도 모른다는 말이 그럼 틀렸습니까?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뉘앙스를 풍겼다. 오케이, 그 부분 인정해요. 그러면 틀렸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 이분께서는 일단 저희 쪽과 반대쪽 입장이니까 그게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나는 반대쪽 얘기를 한다. 반대쪽 얘기를 한 거 저도 오케이요. 그런 뉘앙스가 풍겨졌다. 충분히 인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도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는 역으로 묻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얘네들 얼마 남겨 먹는데요? 톰포드 그럼 우리 쪽에서 그럼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원단 써가지고 그럼 그 정도 가격이 안 나오면서 그거보다 더 맞게끔 톰포드 느낌이 나게끔 옷을 못 만듭니까? 저는 그 얘기를 역으로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뭐 이리저리 막 얘기를 하셨는데 알고 있는 얘기는요. 저희 쪽에 가르치려 들려면은 저 딴 데 가서 가르치세요. 다 알고 있는 얘기를 갖다 리바이벌을 해봤자 그럼 아실 텐데요 하면 굳이 얘기하지 마십시오. 뭐 하려고 알고 있는 걸 갖다가 그런 거 얘기해봤자 사석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100만원 200만원에 맞춰주는 원단보다도 국내 맞춤점에서 좋은 것도 기성복에서 자주 씁니다. 예, 기성복에서 자주 쓸 수 있어요. 자주 쓸 수 있는데 대신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지만은 기성복은요 더 좋은 원단을 쓴다 하더라도 가격이 훨씬 더 맞춤복보다 눈탱이를 더 씌웁니다. 그것만큼은 진실. 이분은 그러니까 기성복 쪽에 있으신 분 같은데 죄송한 얘기지만요 저희 쪽 오더 메이드가 나오게 되면은 저는 기성복하고 경쟁할 때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눈탱이 쓰지 말라고. 기성복 딱 정해진 곳에 라펠 요렇게 나오는 그런 옷을 갖다 입으시겠습니까? 안 그럼 본인의 원하는 구미에 맞는 원단을 써가지고 내가 라펠 이렇게 늘리고 고지라인 좀 이렇게 내리고 V존도 이렇게 깊게 파면서 내가 원하는 옷을 기성복 가격으로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 마르코 운님 같은 경우는 지금 기성복 쪽에 계신 분 같은데 죄송하지만 유어 온핏하고는 이거랑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해봤자 저희한테는 안 통해요. 제가 보는 기성복은요 눈탱이가 돌로 눈을 갖다가 눈탱이 씌우는 그게 기성복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면 증빙을 해보세요. 얼마 남겨 먹는지.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백화점에 들어가가지고 백화점 수수료가 얼마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도 남겨 먹겠습니까? 어차피 유통이라는 게 백화점에 들어갈 수도 있고 저기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다 마진 포함해가지고 소비자가 결정한 거 아닌가요? 저는 그거를 갖다 원단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기성복 원단은요 그러면 아실 거 아닙니까? 제가 뭐 사족 같아서 별로 얘기 드리고 싶지 않은데 아니 그러면 맞춤복 원단 똑같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주문 생산이잖아요. 예? 대량으로 벌크 정도가 아니지 그냥 뭐 몇만 비를 갖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가격 엄청 후려쳐가지고 그냥 싸게 가져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싸게 가져와가지고 그럼 기성복 가격이 쌉니까? 그러면은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라고 그러면은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핵심을 아시라고. 그럼 그 가격이 나오냐고 그러면은. 그래서 이런 얘기는요 이렇게 얘기해봤자 씨알도 안 먹힌 얘기니까요 저 딴 데 가서 떠드십시오. 그러니까 유어 온핏에서는 아무리 얘기해봤자 유어 온핏러들은요 이미 이런 것들 다 꿰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씨알도 안 먹힙니다. 자, 하여튼 뭐 이번 영상은 조금 길긴 했지만 일부러 끝내도록 하고 이번 주에도 좀 재미난 뭐 한 해 마무리긴 하지만은 조금 재미난 영상들을 좀 올려볼까 합니다. 좀 리뷰 관련된 영상이고요. 좀 이번에는 기존에는 뭐 사진 리뷰 그다음 뭐 그런 리뷰들이 있었지만은 요번에는 비교 리뷰입니다. 비교 리뷰이기 때문에 이 비교 리뷰는 저희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유저들이 올려주고 허락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